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대화하고 토론합시다.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가열차게 주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국민청원은 과연 조작됐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경기 용인정 지역구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당 원내대표 오전에 모였는데 오후에라도 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만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 좋죠. 한 방 크게 때려놓고 나서 만나자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저는 이번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국회 선진화법 내 패스트트랙이 이렇게 위험하게도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거 나중에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책까지도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친여 사당만 모이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은 뭐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리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 마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이 어머니가 사용하면은 요리용 칼이 되지만은 이것이 그 강도가 들면은 흉기로 변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선진화된 법으로 보이지만은 이 법을 나쁜 마음을 먹고 친여권이 힘을 합친다면은 굉장히 무서운 법안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끔찍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그동안 그 자유한국당 또 새누리당 그 이전의 보수 정권들은 언제나 법과 원칙을 가장 중요한 가치요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그리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우리 철도 민영화 반대하던 철도 노동자들이 있던 경향신문 건물, 여긴 경찰이 문 부수고 유리창 부수고 들어가서 전부 연행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랬었죠. 그 근거는 뭡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엄벌 지시 내렸습니다. 민중 총궐기 대회. 그때 백남기 농민께서 버스에 연결된 줄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대포 직사를 맞고 결국은 사망하셨습니다. 그런 법과 원칙을 주장하시던 분들께서 특히 네. 최근에 또 어떻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에 들어온 대학생들 법과 원칙을 적용해서 질질 끌고 나가서 사업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분들께서 국회 선진화법 이거 해보니까 안 좋더라.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기자 물리력으로 폭력으로 그건 전혀 아니죠.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입만 여시면 노동자 그 권익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노동자 일자리 어느 정권이 뺏고 있습니까? 문정부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또 농민 많이 강조하시는데 지금 농민들이 정말 그 4대강 보호 해체에 대해서 얼마나 끓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반대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묵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거는 구호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정책하고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지금 문정부와 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그렇게 합니다. 노동자 농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국회로 들어오셔야죠. 들어오셔서 노동자 농민 위한 지금 법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네. 비판도 받아들이겠고요. 잠시 후에 구성 보고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요. 그 패스트트랙이 정당한 제도지만 악용되면 사회 민주주의로 갈 수도 있겠다 하신 건 비유입니까? 아니면 실제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이죠. 왜냐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이번에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여야 사당이라고 하지만은 여야 사당이 아니라 범여권 사당이죠. 여당과 친여 3당이 모여서 마음만 먹으면은 패스트트랙에 어마무시한 그런 그 법안을 태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과 네. 우리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김 의원님 표현을 빌려서 친여 사당의 구성원들이 사회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최저임금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복지 관련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치면은 그러니까 이념 과잉된 그런 정책이 정말 그 무수의 뿔처럼 계속 간다면 제어가 안 된다면은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그 세력들이 나올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선거제에 의하면은 상당히 이념으로 치우친, 이것은 제가 꼭 좌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념 지향적인 그런 그 소수 정당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것이 친 그 여권을 형성해가지고 범여 세력으로 하나로 규합이 되면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가능한 말씀인지 일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말씀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 체제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형성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회 선진화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한테 안 맞는다. 4당 모두가 잘못됐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잘못됐다. 그런 아집을 가지고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구성합니까? 과거에 바로 얼마 전 19대 국회 말미에 테러방지법, 오직 새누리당만의 독단으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도 맞지 않게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저희들이 저항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왜? 법대로 하시니까. 법을 남용하시지만 법 절차를 준수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치부심, 국민께 호소했습니다. 국민들, 다음 선거에서 제발 옳은 선택을 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뭐 사회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고 선거를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자유민주주의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정당한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가 뭡니까?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하면서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념적인 사람들도 적당한 정치 보스가 국회의원 자리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유권자가 투표하면서 자, 검증할 수 있는 후보자를 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정당 득표율만 가지고 네. 막연하게 20명, 30명이 넘는 비례대표제만으로 이루어진 정당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런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네. 거부하는 그런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자,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근거가 없지가 그러니까 지금 않습니다.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거부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민주공화국 원리가 지키지 않을까 봐 겁나서 민주공화국 원리를 겁이 거부하겠다. 납니다. 겁이 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예, 지키시면서 절차를 지키시고 법을 지키시고 민주주의를 지키시면서 연동형 비례제 말씀하셔야죠. 선거제라고 하면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됩니다. 거부할 수 1950년에요. 있는 그런 그 정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드는 1950년에 겁니다. 미국에서 메카시즘이 근거가 있어요. 광풍을 부릴 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결코 독재의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민주주의 절차를 지켜야죠. 그리고 우려를 표명하시면 됩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패스트트랙이나 이 여야 4당 모여서 이렇게 사회민주주의나 위험하게 갈 수 있겠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국민이 이해하시면 국민께 선택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좀- 현대 정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대 하시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는 정치꾼들에 의해서 현대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이런 것이 요즘 정치학자들이 이 하는 영상을 얘기예요. 저는 좀- 이번에 네. 패스트트랙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말 위기에 네. 빠질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미 자, 빠졌죠.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저희 오늘 오전에 저 여야 5당 대표가 모처럼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만났는데요. 네,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문학교 원내대표. 네. 당대표. 아, 네. 문학교 당대표. 네. 정력. 우리 기자가 올린 보고를 봤더니 황교안 대표는 체조를 잘 따라하는데 체조를 잘 황교안 대표 모범생이라.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요? 아, 님을 위한 행진곡 하는데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는 네, 조용히 이렇게 입만 움직이는 아마 저 총리 때 또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재창. 네, 5.18 기념식장에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과거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 가야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래봤자 한 달 있으면 들어올 거라고, 한 달 안에 들어올 거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장애 투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장애 투쟁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또 의회까지 다 접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뭐 국회 그 복도 바닥에 들어 눕고 말이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각오를 좀 한 겁니다. 저희라고 이거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네.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특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친여 사당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무리수를 둔다면은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카드가 없다. 우리는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은 네. 야당은 카드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싸우지 않을 이 수가 방법밖에 없다. 없다. 네.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21세기 들어와요? 야당이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하고 계신 모든 방법들이 너무 눈에 익습니다. 그렇죠? 과거 80년대, 90년대에 주로 민주당 계열, 진보 계열 야당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특히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투쟁 방식의 싸움은 하지 말자라는 여야 간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면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국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논쟁하고 또 의견 제시하고 또 국민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도 잘 하시던데요. 뭐 구독자도 많으시고 우리보다 네. 훨씬 많으시고 국민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시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네, 그런 거 관련해서 또 국민청원 관련해서도 청년들과 다가가기 위해서 유튜브 강화하겠다, 소통 네. 강화하겠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표창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좀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세상이 정말 달라졌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과거 군사 독재, 군부 독재 시절에는 총과 칼을 가지고 정말 독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방법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사법부를 정말 알게 모르게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 탄핵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일반 국민들께는 이게 많이 어필이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법부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립 권력 장악을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같은 거 이용하면은 이거는 정말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만은 엄청나게 교묘하고 강력한 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에 정말 문 정권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롭게 고안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더더군다나 민정수석이라는 분도 인사검증 실패 모든 거 실패한 분이 지금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새로운 신종 독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비판하십시오. 국회 네. 들어와서 하시고 상임위에서 하시고 언론에서 방송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능하거나 부족한 것 당연히 있겠죠. 우리도 인간이니까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럼 야당이 지적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국민이 수용하시고 여론이 질타하고 그러면서 고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도 저희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것 보고 지지율 내려가면 네.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게 정치고 그게 민주주의죠. 이렇게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고 의회를 중단시키고 그 방법만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딱 두 가지만 좀 호소를 드리고 네.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또 대통령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회의원의 의무와 또 권리는 헌법 46조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강제 사보임, 팩스 사보임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제가 좀 의구심이 좀 있어요. 저는 지난 그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의 여러 가지 오더나 지시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다른 목소리를 참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당론도 어겨봤습니다. 징계 바로 직전까지 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100 몇 분입니까? 130분 넘죠. 네. 예, 이 모든 분들이 일사불란하는 건 좋지만은 이것은 정당 자, 민주주의는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협치입니다. 아무리 국가제도, 정치제도 또 국회법 이런 게 잘 만들어져 있어도
특히 집권 여당이 협치의 정신을 저버리는 순간 정치 못합니다. 그것을 자, 다시 한번 자, 좀 여기 강조드리고자 표현님 합니다. 반론까지만 과거 네.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강제사보임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자유한국당이 계속 김현아 의원, 함진기 의원, 그 전에 김홍신 의원, 또 김진태 의원은 상임위 배정 법사위 가고 싶은데 정무위 보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지도부를 그건 모두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비민주적인 정당을 보여주신 거죠. 저희들은 이견 많습니다. 내부에서 토론합니다. 토론하고 결과적으로 투표가 필요하면 투표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된 건 따릅니다. 법과 절차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은 저희들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선거 결과도 안 따르시고요. 그리고 국회법 결과도 안 따르시고요.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협치, 네. 저희들 협치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 주십시오.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협치 노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아실 테고요. 제가 야당 때 새누리당 당시에 앞서 테러 방지법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운영이나 국정감사 보이콧 하실 때나 도저히 협치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으세요. 저희들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고 그에 비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나 협치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거는 네. 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네. 때는 그래도 우리 당 출신 국회의장님이 국회의장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민생개혁이니 꼭 필요합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직권상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김영호 의장님, 정유화 의장님 시절에 또 강창희 의장님 시절에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은 그래도 협치를 해라.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해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마는 역시 국회의장님은 그래도 네.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어서 너무 좀 실망이 자, 큽니다. 박대출 의원님 분위기 좀 돌리기 위해서 박대출 의원님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일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10명 더 삭발을 하신다고. 네. 김태흠 음악이 네. 10명 더 삭발하신다고 하고요. 천막을 치고 좀 광화문에서 이렇게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부분은요. 뭐 박원순 시장이야 뭐 광화문 나가시기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지금 나가고 안 나가고가 어렵고 뭐 덜 어렵고 이걸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네.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선다라는 그 각오가 있지. 지금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갈 걸 안 나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고소고발건 어제 68명이었는데 오늘 합쳐서 여야 의원님들만 원내 의원만 79명입니다. 고발되셨다면서요? 네, 저도 고발됐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뭐 말밖에 한 게 없는데 폭력 행위로 고발을 당해서 김영우 의원님은 고발 안 되셨고요. 다행히. 그때 의안과에서 그 몸싸움 붙었을 때 저는 KBS에서 네. 방송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여당 방송 의원님하고. 투쟁. 네. 생방송. 어쨌건 네. 저는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사람이라서요. 1985년 경찰대학 입학한 이후로 지금까지 법하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도 있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하게 처리했고요. 속으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갑자기 약자가 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대단히 당황스럽고 삭발을 하신다든지 또는 뭐 거리에 나가서 뭐 천막 농성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과거 약자들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시던 방법인데 그걸 지금 하시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가지고 계신 힘만큼. 민주당이 네. 자, 지금 협치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오늘이라도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고발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당내에서 결정할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네. 그 패스트트랙 통과 직전까지 저희들은 우선 우리가 뭐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본다면 의무다. 네. 국회 선진화법이 바로 정면으로 부정당하고 단체의 물리력에 의해서 그 파손당하는 현장에서 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체증한 것. 또 체증한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러지 마시고 네. 국회법 위반이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듣지 않으시고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체증한 것을 가만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발은 그대로 가고요. 또 이것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고발 이후에 철회한다고 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사법 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의당도 오늘 고발 취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80년대, 저도 이제 8호 학번이니까요. 저는 뭐 실형 산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학생 운동하다가
이제 경찰, 뭐 백골단한테 많이 맞았죠.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도 이제 가서 끌려가서 잠도 자고 그랬는데 비슷한 심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굉장히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또 그만 이렇게 잘못 흘러가는 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싸울 수 있는 데까지 싸워야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그 결연한 각오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장외가 됐든 또 원내가 됐든 네.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야 되는데 다만 민생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민생 관련 입법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좀 활용해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를 도와줄 여당이나 야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좀 동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 다만 제도에 국민들께서 좀 네.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의원님, 저 해봅니다. 패스트트랙 지난 6일 동안 저 패스트트랙 제도에 아주 한이 맺히셨나요? 네. 자, 이 영상 잠깐 어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 이거 보고 말씀 나눌까요? 그쪽 이분이 안 나와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불법 아니면 만칙인데. 아니 시끄러워요 좀. 아 시끄러워요. 아니 시끄러워. 아니 귀여운 척하기는 좀 해주세요. 아니, 귀여운 척하지 말고 혹시 귀여운 척 아니고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거예요. 봐주세요. 아니 우리 경험. 이재정 의원한테 한 말씀 하실래요? 넘어갈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네. 귀엽다고 해주시죠. 아이고, 네. 너 말 잘못하면 또 미투 아닙니까? 이제 뭐 굳이 저 장면 보여드린 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대단들 하시네요. 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대단들 하시네요. 화해할 때는 화해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인데 원내대표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 분 다 보여주십시오. 이거 김관영 원내대표가 잠깐 눈물을 보였던 그래서 어제 화제가 됐던 사진이고요.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마침 생일이었다는데 네, 원형 탈모가 커지고 이번에 아주 고생 많이 한 나경원 원내대표. 네. 저렇게 여쭤볼까요? 김관영 원내대표의 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정말 저는 바른미래당이 이제 굉장히 내부에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갈등이 심한데 나는 김관영 원내대표 조금 이번에 이해가 안 갔어요. 굉장히 침착하시고 논리적인 분이신데 저는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어떤 그 숙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그 강제 사보임을 이렇게 해가면서 말이죠. 오신환 의원이 그 사개특위에 가서 저렇게 끝까지 이제 사보임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도 말이죠. 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거에 대비해서 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던 비박파, 탄핵 찬성파 의원 30명 의원분들께서 바른정당에서 결국 버텨내지 못하시고 다시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신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아니, 당사자를 앞에다 두고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그건 뭐 김영우 네. 의원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그 정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김관영 의원의 눈물을 이해하려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바른정당이 생존을 위해서 국민의당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안에는 5월 동주가 있습니다. 서로 이념이나 지향이나 경험들이 다 다르신 분들께서 네. 함께 중도 개혁을 포함한 한쪽으로는 합리적 보수, 한쪽으로는 합리적 진보까지 해서 정체성 있는 제3정당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해가시는데 그게 이번에 결국 선거제 개혁이 안 되면 또 총선에서는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지역구에서 바른미래당이 당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네, 네. 교섭단체 구축이 어렵게 된단 말이죠. 사활을 건 선거제 개혁이에요. 저희들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양강의 거대 정당이라서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유일하게 하나도 없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의회주의를 위해서 네. 동의한 건데 김관영 의원이 그걸 하나 살려내려고 하는 과정에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여러 비난도 알겠습니다. 받고 눈물을 네. 흘리게 된 거죠. 저는 그 바른미래당의 고민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죠. 김관영 원내 지도부 또 손학규 대표의 그 고충을 알죠. 지금 바른미래당이 뭐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호를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개혁에 지금 실체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당내 갈등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대한 그 우려예요,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는 일, 국회 그 배지를 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방법은 정상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 또 유권자 중심으로 생각해야죠. 유권자들이 내가 저 사람은 국회로 보내서 우리 대신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게 사실 선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냥 정당 네. 득표율만 가지고 누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선거를 깜깜이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다음에 김관영 그 원내대표께서도 이렇게 강제 사부임하면서 당내 알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번에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 때문에요. 저 국민청원 문제 좀 볼까요? 저 보여주실래요? 그래픽을. 네, 3시 기준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청원 해산 청원은 150만 명, 민주당 해산 청원은 23만 명을 넘었는데 뭐 숫자도 숫자지만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 일부 조작된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거 보면 이제 의구심이 아주 많이 들죠. 뭐 드루킹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이런 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다 생각하고 근본적인 것은 제가 만난 많은 또 어르신들은 네. SNS나 국민청원 게시판을 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그럽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의 결성, 또 정당의 운영, 정당의 해산 문제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할 일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그런 것을 청와대에 네. 청원을 합니까? 많은 분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는 것조차 모멸감이 느껴지고 그게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분도 제 주위에는 보수 많더군요. 지지자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음모론에 빠지는 순간 공당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제가 정말 충심으로 경고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습니다.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모든 음모론은 유혹적입니다. 거기에 확 혹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또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비난에 빠졌다가는 결국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건 정말 피해야 될 거고요. 공당에서는. 지금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100만 명 이상의 국민께서 청원하신다는 것, 그 무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20만 분 이상이 저희들의 해산 청원을 하고 계세요. 청와대가 왜 중요하지 거기에는 않습니까? 이제 이런 해산 청원에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숨어 있는 나타나지 않은 보수 지지자들도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분들의 심정도 제가 이해하셔야죠. 지금 받고 있는 네. 카톡이라든지 메시지의 많은 그 비난 공격들은 어르신분들에게서 옵니다. 이미 네. 어르신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온라인 디지털 친숙화되어 계시고요. 유튜브의 구독도 어르신분들 상당히 네,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현재 왜 저렇게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실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김영우 의원님 말씀 속에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 절차 법에 대한 무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제 마찬가지로 OECD 37개국 중에 32개국이 하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전혀 근거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건 엄중하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경고받을 일은 아니고요. 그 민심 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탈원전 반대하는 국민들의 민심, 보해체 반대하는 민심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민심으로 생각을 안 하시죠? 그거 참 이상합니다. 다 그리고 받아들였죠? 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시면서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만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것만 민심인지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사회적 합의 드리고 기구를 싶고 만들어서 네. 다 들었죠. 기본적으로 예, 정당의 토론했습니다. 해산과 관련된 것은 국민청원 게시판 올리는 거 맞지 않고요. 이것은 뭐 여론조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도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산적한 개혁의 과제가 있죠.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 때 간단하게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정부의 일이죠. 지금 현재 물론 그렇다 지금 청와대, 지금 정부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것이 정부의 일이고 법무장관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청와대 청원은 정부에 하는 그런 요청이죠. 당연히 법과 절차에 맞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일전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네. 국민청원 다음 주에 또, 게시판은 네. 국민청원 게시판은 제가 볼 때는 문 정권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유롭게 의사 개진하도록 만든 고속도로 같아요. 네. 저희는 거기를 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DJ가 왜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이야기하면서 담벼락에 하다 안 되면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해라고 저렇게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 네. 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청원할 계제는 아니고 무엇이든 그것은 원해도 됩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그것이 신문과 정신이죠. 정당의 미국의 결정은 백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주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네. 결정할 문제죠. 전 세계 민주국가 다 그게 마찬가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조국 수석 같은 사람이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